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기술경영연구실의 송경철입니다. 이번 세미나 발표 주제는 Combining Machine Learning with a Pharmaceutical Technology Roadmap to Analyze Technological Innovation Opportunities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에 Computers and Industrial Engineering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제약기술 기회 분석을 위한 체계적이고 도메인 지식에 특화된 TRM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발표 목차는 논문의 구조를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제약기술 혁신은 과학적 발견을 신약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기술 혁신은 높은 기술력과 위험성, 그리고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며 긴 주기와 높은 보상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약물 연구 개발의 성공률은 약 5에서 10% 정도로 매우 낮고 평균적으로 10에서 3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개발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제약기술 혁신이 성공할 경우에는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필요한 혁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약 혁신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파악하고 기술 기회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약기술 기회 분석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개발 동향을 추적하고 제약기술 기회를 분석하며 개발 경로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공동 출현 이론, 서지학적 조사, 인용 분석, 효과 분석, TRM 등 많은 기계학습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 TRM은 시간 및 계층적 분석을 통해 제약기술 기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제약기술의 특성상 TRM은 R&D 단계, 제품화,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분야에서 TRM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TRM 계층은 기술, 제품, 시장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임상시험 개발 과정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상시험은 기술과 제품화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TRM에서 임상시험 계층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 측면에서 특허, 문헌, 특허, 그리고 논문, 상업 데이터를 결합한 연구가 부족한데 각 데이터는 기술, 임상, 시장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결합한 분석이 제약기술 동향 파악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TRM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객관성과 재현성의 문제가 따라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도구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제 모델링과 같은 도구들은 일부 연구에서 TRM에 성공적으로 적용됐지만 여전히 데이터 분류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약기술 기회 분석을 위한 체계적이고 도메인 특화된 기술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TRM과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주요 개선점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로는 계층 설계 구조로 기술, 임상시험, 제품, 시장 카테고리, 미래 방향의 6가지 계층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제약 TRM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소스로 특허, 논문, 상업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를 위해서 기술 및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소스 처리 측면에서 버트와 LDA를 결합한 새로운 머신러닝 접근 방식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TRM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는 유망한 기술뿐만 아니라 특정 의약품의
향후 개발 방향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제약기술 혁신기회 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약기술 혁신은 수많은 과학적 발견을 임상의약품, 약물, 백신, 진단, 시약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제약기술 R&D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환자 건강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기술 진화와 제품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델파이법과 같은 정성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서지 분석과 같은 정량적 접근이 도입되었습니다. 서지 분석은 인용관계를 분석해서 기술 기회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논문과 특허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과 머신러닝을 활용해 더 깊은 기술 기회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특허 및 임상 데이터를 결합해 혁신 경로와 상업적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TRM, 머신러닝, 텍스트 마이닝은 제약기술 기회 분석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기술 로드맵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TRM을 활용한 제약기술 기회 분석은 시간에 따른 기술 주제의 동적 분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유망한 기술 기회를 식별하고 제품 혁신을 촉진하며 시장 분석에 중요한 도구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제약 혁신 기회 분석에서 논문, 특허, 상업 데이터가 주요 데이터로 사용되며 혁신 과정에서 이들 데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TRM은 주로 시장, 제품, 기술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약기술에서 임상시험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임상시험 계층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 혁신의 중요한 과정으로 총 비용의 약 37%와 연구개발 시간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과 함께 서치 분석, 테스트 마이닝, 머신러닝 등의 정량적 도구들이 TRM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량적 TRM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입니다. 머신러닝은 TRM을 지원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분류 및 주제 클러스터링 기법은 TRM 계층을 분류하는 데 자주 활용되고 있고 바이오 의학 특허 분류와 암 분류, 정확도 향상 연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버트 모델은 소규모 데이터셋에서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고 텍스트 분류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기술과 같은 도메인 특화 작업에서는 사전 학습된 데이터셋의 파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LDA는 주요 기술 주제를 추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서 기술 트렌드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TRM과 LDA를 결합해 기술 주제의 시간적 변화와 미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 논문, 상업 데이터를 활용해 버트와 LDA를 통합한 머신러닝 기반 TRM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약기술 주제의 진화와 의약품의 미래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버트와 LDA 분석을 기반으로 6개 계층으로 이루어진 TRM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제약기술 데이터 그룹화, 두 번째로는 제약기술 주제 클러스터링 및 추출, 세 번째로는 제약기술 주제 진화 분석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버트를 기반으로 한 제약기술 데이터 그룹화 단계입니다. 이때 처음에는 데이터 검색 및 수집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었는데요. 매들라인이라는 생물의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논문 DB로 70~80%가 영어 초록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 DB, 그리고 DII라는 생물의학 및 제약 관련 특허의 96% 이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특허 데이터베이스, ABI라는 1000개 이상의 비즈니스 잡지 및 금융신문을 포함한 글로벌 상업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문헌 데이터는 이 메시 용어, 그리고 특허 데이터는 IPC 검색 알고리즘, 상업 데이터는 주요 용어를 사용해서 검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TRM 설계 단계입니다. TRM 계층 구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임상시험 계층을 추가해 기술, 임상시험, 제품, 시장, 카테고리, 미래 방향의 6가지 계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술의 수명 주기를 출현, 성장, 성숙, 포화의 4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논문, 특허 및 상업 데이터의 누적 수를 각각 계산해서 S커브를 기반으로 이 기술의 수명 주기를 분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버트 기반 제약 기술 데이터 그룹화 단계입니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를 사전 처리를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중복, 비영어, 노이즈 데이터들을 제거를 하고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LTK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 문장 단위로 변환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후 버트 기반 데이터 그룹화를 수행합니다. 이 레이어별로 그 해당 짧은 문장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L1은 기술, 2는 임상시험, 3는 제품, 4는 시장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0은 아예 관련하는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렇게 5가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버트 모델을 제작합니다. 이때 도메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규모 학습 세트를 구축하고 이후에 파인 튜닝을 통해 구축된 모델을 활용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모듈인 제약기술 주제 클러스터링 및 추출 단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전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분리된 데이터는 제약 TRM의 계층 그리고 시간 단계에 따라서 12개의 하위 데이터 집합으로 구분됩니다. 이후에 각 그 짧은 문장의 데이터들은 단어 분할 그리고 유사 단어 결합, TF-IDF 기반 불필요한 단어 삭제 등의 과정을 거치고 도메인 불용어 목록을 작성해서 노이즈 정보를 줄임으로써 이 데이터 전처리를 마칩니다. 이후에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각 데이터 집합 안에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최적의 주제 수는 이 복잡도, 퍼플렉시티에 따라서 결정되었고 각 그룹에 대한 잠재적인 제약기술 주제를 추출하였습니다. 이후에 LDA 위즈 패키지를 이용해서 주제 모델을 시각화하였고 이 시각화한 정보는 원의 크기는 주제에 관련 활동 강도 그리고 원 사이의 거리는 주제 간 차이를 나타내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듈 제약기술 주제 진화 분석 단계로 넘어옵니다. 이때 첫 번째로는 그 제약기술 주제 유사도 계산이 수행됩니다. 2단계 모듈에서 각 계층별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해당 주제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 이 주제 클러스터링 후에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주제 간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적절한 임계값을 설정해서 주제 간 잠재적 연관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다양한 제약기술 주제가 TRM의 다른 단계 또는 다른 계층으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었지만 이 프랭크가 쓴 논문을 살펴보자면 해당 주제 안에 속해 있는 문장들을 보고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임베딩한 후에 그 임베딩한 값들을 대상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어서 제약 TRM 시각화 및 기술 개발 동향 분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이제 연결 관계들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LDA 비즈 이 내용들 이 툴을 이용을 해서 각 시간 및 계층의 2차원 TRM으로 시각화한 후에 두 주제 간의 잠재적 연관성을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확인하고 연관성 있는 주제들은 색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술 주제의 지속성과 강도를 기반으로 제약기술 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지속성은 주제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쳤는지 의미를 하고 더 많은 단계를 거치면 지속성이 높다라고 표현됩니다.
또 강도는 혁신 활동의 강도와 주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이거는 LDA 비즈 이 툴 안에서 표현되는 그 기술 주제의 원의 크기로서 표현이 됩니다. 이때 기술 진화 유형을 지속성과 강도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의 주제와 분류 결과를 결합해서 특정 기술의 주요 범주를 L5에 요약하고, 미래 기술 혁신 방향을 L6 계층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법론 적용 단계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고요산혈증 약물 분야의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여기 MH 다음에 적혀져 있는 쿼리를 이용해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5,445건의 논문을 검색하였고, DII의 특허는 IP 뒤에 있는 이 쿼리를 이용을 해서 2010년부터 20년까지 4,706건의 공개 특허를 검색하였습니다. ABI 상업 데이터는 고요산혈증 쿼리 키워드를 사용해서 신문, 국가보고서, 시장조사 보고서 등이 있는 이 상업 데이터 1335건의 데이터를 수집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초록이 있는 데이터만 유지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논문은 4488건, 특허는 4706건, 그리고 상업 데이터는 1335건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후로는 TRM 설계 단계입니다. 기술 설명 주기 측면에서 2010년부터 20년까지 고요 산혈증 치료제의 기술 혁신 활동을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고, 이 전문가 기반으로 신생, 성장, 성숙 이 3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S1인 신생 단계에서는 2010년부터 13년, 그리고 성장 단계는 S2로 표현되고 14년부터 18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숙 단계는 S3로 표현되고 2019년부터 20년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NLTK 기반으로 해서 이 짧은 문장으로 자르고 중복된 문장을 제거하고, 또 노이즈를 처리를 해서 S1은 이제 2541개, S2는 5915개, S3는 2073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해내었고,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변환했을 때는 각각 16745, 42905, 17146개의 문장이 추출되었습니다. 이 해당 짧은 문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년 이상 제약기술 혁신과 고요산혈증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3명의 도메인 전문가가 총 5,068개의 대표 짧은 문장들을 확인했고, 도메인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전문가 기반 라벨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해당 라벨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버트를 학습을 시켰고, L0부터 L4의 5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분류 후에는 3,000개의 무작위 데이터로 검정을 해왔고 90% 이상의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76,793개의 짧은 문장을 대상으로 12개의 하위 세트로 구분하였습니다. 12개의 하위 집합으로 나뉜 데이터를 의미 없는 단어를 제외하고 어간 추출, 숫자, 기본 동사 제외 등을 거치면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이 LDA 모델 사전 학습에 이제 파이썬의 이 사이클런 패키지와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서 각 하위 집합의 주제를 클러스터링하였습니다. LDA 모델의 파라미터는 A는 50/K, B는 0.01로 설정을 하였고, 계산 후 토픽 개수를 이제 퍼플렉시티 계산 결과를 확인을 함으로써 각 LDA에 기반한 하위 데이터 집합 이 내용들이 클러스터링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추출된 주제 모델링 결과를 시각하였습니다. LDA 비즈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이때 원의 크기는 주제의 관련 활동 강도, 그리고 원 사이의
거리는 주제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DA 비즈 패키지를 활용한 예시 그림은 피규어 4와 같고, 이 주제 모델링 결과 예시는 테이블 3와 같습니다. 이렇게 주제 클러스터링 이후에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해서 주제 간 유사도를 계산했고, 다른 계층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였습니다. 네,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해당 주제 내의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 연결된 TRM 시각화 및 기술 개발 동향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각 주제 간의 임계값은 0.5로 설정하였고, 이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두 기간 사이에 연결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 간의 임계값은 0.35로 설정하였고, 레이어 사이에 이것보다 큰 경우에는 레이어 사이에 주제 연결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임계값 0.5와 0.35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해당 논문에서 그냥 제안만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술 진화 유형은 지속성과 강도로 분류되었습니다. 지속성은 해당 주제가 3회 이상 진화를 거치면 높은 지속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강도는 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때 높은 강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LDA 비즈의 시각화 단계에서 빨간색 삼각형은 핵심 주제, 키토픽, 그리고 녹색 원은 핫토픽, 노란색 사각형은 브레이크스루 토픽, 장미색 오각형은 블랭크 토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이 연구 주제로 기술 주제로 소분자 약물 및 소분자 약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해당 기술 주제 흐름을 보자면 키토픽, 핫토픽, 브레이크트루 토픽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이 크산틴 산화효소 및 UR81을 표적으로 한 소분자 약물 연구 개발이 집중되었으나 독성과 부작용이 커서 임상시험 시 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에는 간 및 신장 손상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연구가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부작용 감소가 소분자 약물 연구의 미래 방향으로 예상되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습니다. 디스커션 단계입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정성적 방법, 서지학적 접근 방법,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및 TRM 등을 이용해서 분석했지만 본 연구에서의 TRM은 시간과 계층 관점에서 제약 기술 기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이 계층 설계, 데이터 소스 선택, 그리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좀 있었지만 세 가지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면서 이 도메인 특화된 TRM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문가 판단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서 버트, LDA, 코사인 유사도를 결합한 머신러닝 기반 TRM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버트 모델을 통해서 논문, 특허, 상업 데이터를 TRM의 하위 계층으로 분류했고, 고유 산혈증, 약물 데이터 분류의 정확도가 90%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기여점으로는 제약 TRM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이 TRM은 제약 기술에 특화된 6개의 계층인 기술, 임상시험, 제품, 시장, 카테고리, 미래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 논문 특허 상업 데이터를 버트 모델을 활용해 적절한 계층으로 분류하고 LDA로 잠재 기술 주제를 확인하였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 스터디로 고유 산혈증 약물의 사례 연구를 통해 소분자 독성 감소, 그리고 한약 병용 요법 등을 미래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자, 기업, 정부가 제약 혁신을 탐구하는 데 유용할 수 있고 미시적 수준에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이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 버트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 소규모 샘플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때 전문가의 의견에 좀 의존한 부분이 있어서 더 발전된 기술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고요산혈증 약물에 대한 사례만 활용했지만 더 많은 사례 연구로 TRM을 확장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DTM랩의 송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